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스타트 드래그 말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무비 클립을 컨트롤을 하면서 경계점까지 같이 체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요 무비 클립은 지워버리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무비 클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우주선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거, 우리가 슈팅 게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로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법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색상을 제가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고,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비행기를 한 대 그려볼까요? 자, 조그만 사각형 하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비행기라든지 우주선, 이런 모양들을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쵸?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면색을,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요, 조금 모양을 있게 그리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운데로 정렬해서, 한쪽의 색상을 조금 다르게, 그 다음에 요 모서리를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피라미드 모양의, 그쵸?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그 우주선 모양 있죠? 그런 모습을 잠깐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종석이 있는 동그라미, 그 유리 모양을 그려볼게요. 이제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자, 원형 그라데이션 기본으로 색상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은 진한 파란색, 또 한쪽은 밝은 파란색,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의 위치는 이렇게 살짝 틀어서 한쪽을 좀 더 밝게 할게요. 자, 이런 모양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불이 번쩍번쩍하는 거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런 건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F8번 눌러서 무비 클립. 자, 무비 클립. 제가 지금 만들었던 무비 클립은 필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우리 플래시가 버전 업이 되면서 이 필터 효과를 굉장히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비 클립을 만드는 방법이 꼭 액션을 주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을 주거나 그럴 때도 무비 클립을 많이 만들지만, 지금처럼 필터 효과를 줄 때도 무비 클립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러 효과, 그리고 값을 조금 높여주면 이런 모습에, 그쵸, 블러 효과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뒤에다 배치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무비 클립을 다시 한번 무비 클립으로 또 만들어주는 거죠. 첫 번째 만들었던 무비 클립은 필터를 만들기 위한 무비 클립. 지금 만들었던 무비 클립은 애니메이션 주기 위한 무비 클립. 그래서 이 무비 클립 안에 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 8프레임 정도요. 8프레임 정도 가서 F6 트위닝, 모션 트위닝 주시고요. 중간 되는 이 위치에다가 F6 해서 키프레임 추가하시고 크기를 이렇게 조금 줄여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자, 근데 그대로 놓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무비 클립을 컨트롤 해주려면 다시 한번 전체를 잡아서 F8번. 그래서 제가 비행기라는 무비 클립을 다시 한번 만들어줬어요. 그쵸? 자, 이제부터 이제 요 무비 클립만 컨트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무비 클립을 MC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객체, 여기 프레임 방식에다가 이제 코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객체 방식 코딩 해볼까요? 여러분, 같은 액션이더라도, 그, 코딩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번엔 객체 방식으로 코딩을 해볼게요. 자, 객체 방식으로 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고, 그쵸? 해당 무비 클립 반드시 선택을 하고, F9번. 이렇게 주는 게 객체 방식 코딩이죠. 객체 방식 코딩. 자, 객체 방식 코딩을 할 때는 반드시 on
클립 이벤트 로드, 그 다음에 on 클립 이벤트 엔터 프레임. 자, 요렇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무비 클립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이벤트 로드는 시작하자마자 한 번만 실행해라. 엔터 프레임은 계속 반복 실행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무비 클립이 움직일 수 있는 스피드 X 값과 스피드 Y 값을 정해줄게요. 시작하자마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 X는 0, 스피드 Y도 0이에요. 그리고 엔터 프레임으로 넘어와서는요. 위에 로드에서 받은 스피드 X와 스피드 Y 값만큼 움직여라 라는 의미에서 dis._x는 dis._x 더하기 스피드 X다 라고 해주면 되죠. 근데 이거를 약식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기는 스피드 X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예요. dis._y 더하기는 스피드 Y. 자,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아직 스피드 X와 스피드 Y의 값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쵸?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줄게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if문 세 번째 시간에 else if문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else if문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else if문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냥 if문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if key.isDown key.left key 는 true 하면, 자, le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true만 존재할 때는. 자, 스피드 X라는 곳에다가, 자, 레프트 키를 누르면 요 무비 클립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마이너스 쪽으로 X 값이 막 증가돼야죠?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자, 그러면 스피드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키 눌러주면 요렇게, 그쵸? 왼쪽 키를 누르니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네요. else if가 들어가야겠구나. 그쵸? 이제 눌렀다 떼면 멈춰야 되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if else if죠? else if key.isDown key.right key 는 true 하면 right 키를 누르면 또 중괄호 열고 닫고 스피드 X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8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else if key.isDown key.up 는 true 하면 이번에는 업 키를 눌렀다는 얘기는 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을 바꿔줘야죠. 스피드 Y 값을. 자, 스피드 Y는 마이너스 8. 그 다음 또 else if key.isDown key.down 밑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스피드 Y가 양수인 8이 들어가야 되죠. 자, 요것도 맞아요. 자, 그러면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떤 움직임이 되냐면 한쪽으로 움직이다가 다른 쪽을 누르면 이렇게 대각선 움직임을 준다는 얘기죠. 대각선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쵸? 하지만 키보드를 멈췄을 때 이 캐릭터가 멈추지는 않아요. 그쵸? 키보드를 뗐을 때는 멈추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뭐 이게 지금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건 싫고 직선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자,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나요? 여기다 쉼표, 원래는 엔터 줄바꿈에서 스피드 Y는 0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이고 Y축은 그냥 0으로 해놔라. 위아래로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쓰면 이제 이 라인이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자, 쉼표 찍고 반드시 쉼표 찍고 스피드 Y는 0. 자, 이렇게 연달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스피드 Y는 0.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콤마 스피드 X는 0. 밑에도 콤마 스피드 X는 0. 이렇게 해주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라는 얘기죠. 대각선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그쵸?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키보드를 놨을 때는 멈추게 하고 싶네요. 멈추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레프트 키를 누르거나 라이트 키를 누르거나 업 키를 누르거나 다운 키를 누르거나 그리고 그냥 else 아무것도 누르지 않거나 했을 때는 스피드 X도 0 그 다음에 스피드 Y도 0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쵸? 키보드를 누를 때만 움직이는 것이고 키보드를 누르지 않을 때는 제자리에 멈추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그 홀맨 캐릭터가 이렇게 좌우로 바뀌면서 애니메이션 되면서 걷는 거 만들 때 이거 만들었었죠? 아마 저저번 시간인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배웠던 거니까 이제 잘 기억해 두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는요. MC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 체크를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계점 체크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현재 이 엔터 프레임에서 계속 경계점과 요 MC의 움직임을 그대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엔터 프레임 안에다 작성을 해야 돼요. 지금 맨 마지막에 요 가로가 바로 엔터 프레임을 닫아주는 가로죠? 얘가? 그러니까 요 안에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요. 경계점 체크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경계점 체크. 자, 경계점 체크. 자, 지금 경계점은 어떻게 설정할 거냐? 우리가 양쪽 벽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스타트 드래그를 했을 때 경계점을 체크했을 때는요.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에서 왼쪽 XY 값, 오른쪽 XY 값. 자,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자, 지금은 뭐 스타트 드래그가 아니니까 사용자가 직접 경계점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총 경계점이 몇 개가 나올까요? 자, 왼쪽 여기에 경계점이 하나 나올 거고요. 위쪽, 오른쪽, 아래쪽 경계점이 나오겠죠? 자, 이 경계점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변수를 만든다거나 초기 값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 로드 값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로드 값에다가요. 초기 경계점의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왼쪽의 경계점은 몇으로 줄까요? 레프트 x점이라고 할게요. 레프트 x는 0 이렇게 줄게요. 어디냐? 레프트 x는 요 점이에요.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선이 레프트 x. 그쵸? 정확히 여기까지 따지면 0이죠? 자, 그 다음에 라이트 x는 몇일까요? 오른쪽 끝이 되겠죠. x니까 오른쪽 끝은 800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스테이지 끝이니까 이렇게 800이라고 써도 되고 스테이지 점 위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위쪽 경계점 ty라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ty도 0이 될 거예요. 여기 위쪽 경계점 맞나요? 자, 그 다음 dy 밑에 경계점이 되는 거예요. 600이 되는 거죠? 600이라고 써도 되고 높이 최대값이니까 스테이지 점 화이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경계점 값만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지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 아직은 넘어가요. 제가 경계점만 만들어놨지 이 경계점을 넘으면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값을 정해준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그래서 로드 값에다가 이렇게 경계점을 만들어주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죠. 요 위치죠. 엔터 프레임 요 함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엔터 프레임 함수 안에는 들어가지만 여기에 있는 요 if문이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경계점을 한번 써볼게요. 자, if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 무비 클립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경계점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this 언더바 좌우로 움직이는 건 x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한 this는 지금 요 무비 클립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 자신한테 지금 액션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의 x가 움직이다가 나의 x가 왼쪽 경계점이 뭐죠? 레프트 x죠. 이렇게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레프트 x를 요렇게 되는 순간이 나의 x가 레프트 x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작아지면 즉 레프트 x가 크다는 얘기죠.
주인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 캐릭터가 왼쪽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레프트 X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레프트 X는 몇이에요? 0이잖아요. 요 라인이 0이잖아요. 0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작아지면 그 다음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겠는데요. if문에서 이게 지금 if문의 기본적인 문법은 맞아요. 맞는데 if문에서는요. true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쵸? 조건에 맞는 값만 나올 수도 있고요.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실행하는 액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else가 들어가죠. 또는 else if가 들어가요. 그쵸? 그런데 지금것처럼 조건에 맞는 true만 존재할 때는요. 이렇게 중괄호를 물론 당연히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요 가운데 쓰는 게 맞는데 액션이 그럼 길어지잖아요. 그쵸? 가로 하나 때문에. 그럴 때는 요렇게 바로 이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떻게 쓰느냐? this underbar x는 left x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쵸? this의 중심점이 left x보다 작아지면 나의 x는 그냥 left x로 설정을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나요? 요거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의 x가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뭐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lx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다 보면 lx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가 left x보다 작아지면 나의 x는 그냥 left x 그 점, 요 경계점 값을 그냥 넣어라. 고정돼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무비 클립이 LX점 정확히 중앙 여기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중심점이. 맞죠? 근데 이렇게 말고 요렇게 끝으로 딱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요렇게만 체크를 해주게.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레프트 X. 지금 레프트 X 변수가 요거죠? 0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면 더하기 this underbar width 나누기 2만큼 해주게 되면 이 실제로 레프트 X는 0이지만 거기다가 나의 가로 나누기 이만큼 요만큼이 되는 거죠. 0 더하기 요만큼이 체크가 돼서 요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요렇게 중심점이. 자,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머지 것도 이제 제가 쭉 작성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바로 미리 경계점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죠? 자, RX, 오른쪽 경계점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RX, X축이니까, 마이너스, this underbar width, 나누기 2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경계점, Y축은 0으로부터 더하기, this underbar height, 높이 나누기 이만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y, 다운 y점은 빼기 this underbar height 나누기 2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하나 경계점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경계점 만들어야죠. 자, 여기 밑에다가는 if this underbar x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요, rx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면요, 요 RX점은 몇이죠? 800. 그죠? 스테이지점 위드. 800에서 나의 가로 나누기 이만큼을 뺐으니까 요만큼 경계점이 돼버리는 거죠. 이만큼. 그쵸? 그러니까 this underbar x는 RX. 경계점으로 설정을 하고 또 if this underbar y가 이번에는 ty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는 0을 지나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가 가는 거니까 작아지면이죠. 이렇게 내가 ty전보다 작아지면 나의 y는 순간 ty로 설정을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this underbar y가 dy보다 커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800을 지나서 뭐 810, 812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쵸? 600. 그러면
this.y는 dy다 라고 해주면 모든 경계점 체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그쵸? 이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자, 왼쪽을 가거나,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렇게 4개 부분의 경계점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모든 스테이지 끝을 경계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어떤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 현재 좌표를 LX로 잡아주면 되고 여기를 TY, 여기를 RX, 여기를 DY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 아시겠나요? 자, 우리 과정이 플래시 게임 과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로직이에요. 캐릭터를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로직. 여기다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 다음에 적들이 나오고 터트리고, 그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고, 자, 이런 것들 체크를 하게 되면 실제로 플래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경계점 체크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값들을 한번 바꿔보고, 스테이지 크기도 바꿔보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셔서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꼭 손에 익혀 놓으셔야지 우리가 후반부 가서 플래시 게임을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요.